김종인 대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방금 지금 속보가 따끈따끈한 채널 들었어? A에서 왔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채널 A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서 16일 날 미넨 안보회에 참석한답니다. 그래서 독일로 갔다가 귀국한 뒤에 본인 거치 문제에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그때 하지 밝히겠다. 뭘 지금 얘기를 해 그걸.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탈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교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했는데 채널A에서는 이 순교라는 말이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가는 거를 순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채널A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의원직 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 정도는 순결이라고 생각하지 아, 않지. 그래요?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한테 탈당을 권유했다. 근데 안희정 지사 쪽은 지금 부인했어요. 김종인 대표 측도 아니라 그랬어요. 네, 부인하고 어쨌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름이 피가 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우리는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참아야 하느냐. 이제는 끝내야 될 때다. 고름을 짜내야 피가 맑아지고 새살이 차오른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망설이면서 오랫동안 별로고 왔다가 저도 한 얘기거든요. 표창원은 징계하고 그러니까 온갖 문재인 대표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우리 대통령 지지율 1위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당에 대한 해당 행위, 그리고 우리 당 후보가 아니면 다른 당 후보는 경쟁자고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에요. 아니 이쪽 진영에서 지금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진영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문재인 쓰러뜨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 이적행위예요. 그래서 표창원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이 김종인을 가만둔다? 이것은 당의 기강 문제고요. 마치 이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우대하고 친일파를 청산해야지.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결단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 이대로 계속 당이 언제까지 아니 무슨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 그래요? 저때 왜 당이 왜 그럴까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저분한테는. 분란이 길지 않고 오히려 조용조용 가자. 오히려 바라는 거 근데 아니에요? 왜 분란 갖고 표창원 난리래? 내가 표창원 갖고 윤리위에 어떻게 일만 대봐 가만히 있을 건가 진짜. 나는 도대체 우리 당의 사람들이 왜 표창원한테 그런 식으로 나서서 온갖 사람들이 나서서 그 난리를 치고 요새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뭐 표창원과 손혜원을 문캠프에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야. 우리 정원님 나 이 얘기 좀 해줘. 그 문 대표님이 대표되고 나서 문 대표님이 대표되고 나서 비서 하나도 제대로 못 썼잖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나 그 김종인 대표 대표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특보까지 다 썼어요. 네. 아무도 말 안 해. 근데 왜 문 대표 때는 자기 밑에서 수족같이 움직일 사람 하나 못 썼어요? 자 그거는요. 대선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오히려 나도 역평등. 저도 아직 안 들어갔고 표창원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표창원하고 손혜원이 문캠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범친문계의 국회의원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했다고 기자가 아침에 오늘 저한테 준 거예요. 얘기했어요? 두 기자가. 예. 두 신문사의 주요 일간지 기자가 저한테 범친문의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들을 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댓글에서 나오고 이러는 건 제가 안 봐요. 그거는 저 신경 안 써. 왜냐면 그리고 손혜원 문캠프 들어가지 마라. 댓글도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들어가 봐. 다 보긴 봐. 그 봐봐요. 봐봐. 손혜원 문캠프 들어가지 마라. 그럼 나는 댓글에 달진 않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제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가로 닫고. 내 생각이죠.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표창원 의원이 지금 어디 문캠프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좋을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울돌목 전사 정신이네. 잠깐만 들어봐봐. 표창원 들어가지 마라. 손혜원 들어가지 마라. 문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범친문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기자들한테 손혜원과 표창원을 같이 묶어서 문재인은 이런 사람들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한 건 뭐지? 이거 뭐지? 뭐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견제. 왜 무슨 견제? 대통령 되는 거 견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홍보에 누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자기 지인. 거기까지 하세요. 아니 근데 소녀님도 범친문 아닙니까?
저는 그냥 친문이에요. 그냥 친문이에요? 범이라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청래 의원님 난 이거 좀 묻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대중성도 있고 그 자기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겁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당에서 범친문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편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 가장 속상하지. 원포인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처절한 싸움이 내전입니다. 그리고요. 아, 참 정치권의 내전은 참 대단하다. 네. 그리고요. 예. 가장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입니다. 네. 근데 감정은 아니고요. 하여튼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나.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이 우리 정치알바를 통해서 뭐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는 표창원 의원이나 저나 뭐 새로 들어온 경로나 이런 시기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세상 바꾸려고 들어온 아이, 사람들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 만든다고 들어왔다는 건 제가 그랬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대통령 선거에 몸을 던져서 저는 도울 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안 드셔도 저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그 도움이 되면 일을 해야죠. 나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이제를 안 하는 거야. 자, 얼마나 멋있어. 손수 변호사 네. 발언 전에 발언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댔는데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결 갔을 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프랑스의 볼테르 철학자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탄압하는 그 사람들과는 당신과 어깨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통합진보당 때 제가 한국의 볼테르가 되겠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랬는데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표창원 의원 같은 요구를 제가 현역 국회의원을 받았으면 전 좀 다른 길을 갔을 거예요. 표창원 의원과는 달리.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더니즘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국회에서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과를 했으면 족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의원직을 사퇴하라 뭐 그리고 사실과 왜곡해서 그 작품이 사실은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들을 우습게 보는 거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잖아요. 이걸 정면으로 왜곡해서 마치 여성을 비하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고 표창하는 거 스크럼을 짜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중동의 공격이 무섭기 때문에 일단 좀 불을 끄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불이 꺼졌어. 그럼 차분하게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손혜원 의원의 용기 있는 앞으로 제가 볼테르. 여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따가 나중에 이 작가님 이 부분은 그 편집을 하시든지 예, 말씀 이걸 알아서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네. 네. 편집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편집했어요. 우리 저 밖에 계신 분들 들었을 텐데요. 혹시 SNS에 올리지 마요. 여러분이 들은 걸로 만족하시고. 이거 올리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저 올리지 안 돼, 마세요. 안 돼. 마세요. 예, 올리지 네. 마세요. 자, 우리 저 손수 변호사. 저 궁금한 게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실 문재인 전 대표 또 김종인 전 대표 얘기 나오니까 그동안 계속 가져왔던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정당 투표했는데 그 비밀 투표 위반 아니야? 왜 네? 지지한 걸 공개하고 그래? 아유, 안 돼요? 쓸데없는 얘기 못 해요. 물어보지 마요. 아, 진짜. 예.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당시에 그 문재인 당시 대표였죠? 예. 김종인 당시 또 대표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사실 도움이 되니까 영입했겠지. 전 잘 모르니까. 예. 도움이 되니까 영입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도 뭐 3월 중도층이라든지 14일까지는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럼 당시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게 정치적으로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이제 김종인 대표가 뭐 본인이 뭐 탈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본인의 욕심을 위한 또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반대 쪽에서 서가지고 활동을 앞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문재인 당시 대표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또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좀 김종인 궁금해요. 영입이 패착이 아니었냐. 궁금한 거죠. 예. 그거는 제가 할까요? 네. 두 분 다 정찬 하세요. 의원님 예. 할까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30명 최소한 30명은 우리 당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총선을 많이 나갔겠지. 훨씬 더 많이 나갔죠. 근데 그게 뭐 지금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나갔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네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2당이 되기 되게 어려웠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월 15일 날 이분이 영입이 되었고 3월 14일까지는 잘했다니까. 나간다는 게 그 당시의 현역 의원들의 탈당을 막았다는 우르르 얘기예요? 쏟아져 다 나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그날로 다 막았어요. 다 막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가서 미리 가기로 다 했던 사람들이 스톱이 됐어요. 이 양반 수도권 이런 데서도요? 예. 다 스톱됐어요. 사람들 다 리스트 있었잖아요. 의원님, 편집하기 의원님 나 싫어가지고. 편집하기 힘들어 의원님. 아이고, 그런데- 삐 소리 되나요, 이런? 삐해야지 네. 뭐.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저는 한 2달을 정말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욕심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이분이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삐쳤나? 삐친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나는 이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이분이 수기를 쓰거나 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꼭 넣으라고 말씀을 드릴 거야. 이 이해찬 정청래를 탈락시키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그 순간에 이분이 그때부터 달라졌다니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냐면 일간지들, 기자들, 신문들, 편집장들이 다 이 양반이 대선 나가도 되겠다 하고 할 정도 인기 최고였거든요. 예, 인기 있었죠. 근데 그때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질문을 했는데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다.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정청래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정도 얘기밖에 나는 뭐 주변 가족들한테 이렇게밖에 못 들었는데 지금도 그 이해찬 의원을 탈락시킨 거하고 정청래 의원을 탈락시킨 게 이 둘이 버전이 달라요. 예.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이 총선을 앞두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을까? 나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거 뭐 혹시 정 어째- 의원님은 자, 아세요? 그러면은 손 의원님의 결론은 도움된 것도 있고 안 도운 것도 총선은 있다.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도움이 됐습니다. 자, 정 의원님. 예, 저는 신의 한 수라고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악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들어올 때 그때 실제로 나갈 사람은 다 나갔습니다. 문 대표가 계속 대표를 했으면 저는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문 대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실책은 뭐냐면 지금 김종인의 이런 해코지가 앞으로 더 큰 폭풍을 불러올 걸로 지금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김종인의 해코지는 박지원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건 제가 막을게요.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 의원님 처음에 김종인 그 전 대표 영입될 때 네. 환영한다고 트윗 날렸잖아요. 제가 그 제가 과정, 잘못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얘기할게요. 예, 예.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와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진짜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 대표 얼굴을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 최고위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센 내가 빨리 자락을 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트위터를 쓸까 망설였어요. 쓰고 싶지 않은 트위터였어요. 예. 근데 문 대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반대하고 나서면 심지어 어떤 농담까지 나한테 했냐면 문 대표가 사퇴를 했다. 주승용은 나간 상태고 그러면 버티면 네가 당대표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개겨봐라. 이런 조언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끝까지 나는 최고위원 계속 사수할 거야. 고수할 거야. 그러면 내가 당대표 권한대행이에요. 예. 차순위가 되고 대표 권한대행이 나요. 황교안처럼.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봐라. 이번에 기회다.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만 그렇게 해봐라. 세상 뒤집어진다. 이런 조언도 실제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마침 마포에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회에 가서 음악회가 1시간 반이었는데 모든 핸드폰을 다 끄고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은 게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뭐가 필요하지 이럴 때 내가. 그래서 음악회가 딱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열어서 경제민주화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은 정확한 말은 문재인 대표의 결정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문 대표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는 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총선 승리는 총선 결과는
제가 옛날에 1년 전에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 때문에 그 호남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급전직하 떨어졌어요. 예. 그렇게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란이 또 뭐였냐면 문 대표가 호남에 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김종인 대표가 막았어요. 논란이 일주일 동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다시 또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더 큰 유세단이 다녔어요. 그리고 문 대표가 결단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자화자찬이 아니라요. 제가 94군데를 갔잖아요. 이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직접 봤어요. 현장에서.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저는 기회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탈당과 이혼은 없다. 개념에도 없었지만 만약에 제가 탈당을 했으면 그냥 마포 을 선거만 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본진을 향해서 핵폭탄을 계속 쐈겠죠. 그럼 수도권은 작살났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그런 가정을이라도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더 큰 유세를 다녔고 자 막판에 우리가 그래도 일당이 됐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전적으로 이건 난 문 대표의 공입니다. 내덕 아니고? 예? 내덕 아니고? 내덕 아니고. 왜냐? 대덕 아니에요? 왜냐? 저만 공이 없네요. 이러다가 우리가 총선 나가면 문 대표가 사라진다. 네. 대선에 못 나간다. 이런 위기의식이에요. 그래서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는요. 문 대표가 가는 데마다 구름처럼 사람이 모였는데 어느 총선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정계 은퇴할지도 모르고 대선에 못 나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이것이 결국은 수도권 승리를 견인한 거지 김종인 대표의 공이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론 내리고요. 사실은 그 김종인 대표 얘기 꺼내는 것은 오늘 채널A랑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꺼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희정, 남경필 두 50대 주자가 대선에서 맞붙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안 될 경우 경륜 있는 사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구나. 그래 채널A가 그러면 순교하겠다는 말이 본인이 나갔다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한 거지. 죽을 줄 알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자, 이제 근데 저는 요즘에는 솔직히 김종인 대표를 모셔오는데 제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뭐 정청래 의원님 말씀의 어느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두세 명 더 나갔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때 상황 아시면서. 그런데 아니, 문 두세 명이라니까. 대표가 저는 총선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었던 시간들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에너지로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문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게 48%의 그 선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총선에서 이긴 거는 그 이한구 씨 덕이에요. 공천파동. 네, 그 사람 덕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옥새 들고 상실했죠. 나르고. 그리고 너무 저 사람들이 개판을 쳐준 것이 가장 큰 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오만함이 이분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나. 저는 지금도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그때 이분이 했던 행동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예정이 있으니까 이분이 정말 비참하지는 않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시는 걸 보면서 전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뭘 해야 될까? 난 너무 걱정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저분이 경제민주화로서 굉장히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것도 퇴색이 될 정도로 이분이 행동에서 많은 지금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언론에서의 주목률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르죠. 네, 이게 당대표 떨어져서 시절하고는 다르지. 그리고 이게 너무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문 대표하고 얘기하고 거짓말했다고 막 소리소리 지르셨죠. 두 번째 반기문 만났다. 의장을 만나고 만난 거를 거짓말 안 만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만났다 그랬잖아. 이번에 안희정도 똑같아. 저는 안희정이 여기서 서둘러서 뭐 탈당까지는 뭐 아니다라고 하지만 탈당 뭐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아니라고 하냐고. 그리고 솔직히 잘못 짚으셨지. 안희정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잘못 짚으셨지. 예. 안희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안희정인데 안희정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지지율 올라간다고 네가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리해 주세요. 예. 됐죠? 운동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지. 제가 정말 시간이 짧지만 이해가 됐어요?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고 견해가 다르니까 더 재밌네요. 네.
그래서 뭐 정답이 뭔지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 짧은 질문이 하나 생겨가지고 뭘 자꾸 질문을 해. 질문 좋은데? 너무 궁금해.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당시에 새누리당에 이번에 제명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왜 굳게 그 사람을 제명을 아니 해? 말도 안 그런데 되는 소리. 총선 패배 네.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한 거지. 실제로 딴 사람 못 자르니까 그일 잘라. 아니 공천 다 한 다음에 또 미국으로 가지 않았나요 당시에? 그렇죠. 근데 저 진짜 그때도 궁금하고 지금도 궁금한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박근혜가 시킨 대로 한 거지. 아니 그러면 시킨 대로 의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는 시키는 놈을 들어온 거지. 왜 시키는 대로 하냐? 그건 뭐 그런 사람을 불러다 생친방이잖아요.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 갖다 아니 불러가지고 뭔가 본인에게 이익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친위대를 구성한 거지. 친위대. 말 그냥 잘 시킨 대로 듣는 한 사람을 거예요? 데려다 놨고 시킨 대로 한 거지. 최순실 라인으로 다 한 거지. 그러면 그분은 그 연세에 그 경력에 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웃기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정말. 해결해 드릴게요. 그 궁금증. 네. 제가 이제 추론입니다. 이것도. 네네. 추론인데 뭐냐면 박근혜는 내임덕이 없다. 그때까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마음대로 공천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오만함이 불러온 참사고요. 그리고 이한구 같은 경우는 내 말 듣고 공천 잘하면 공천 확산 진행하면 나중에. 다음에 뭐 국무총리든 뭐든 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했을 수도 있어요. 그치. 네, 그 손수호 변호사의 그 질문 2개 때문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키워드 분석 1개 했습니다. 네. 1개 하는데 지금 좀 얘기 좀 30분이. 하면 어때? 들어가지 마라. 손혜원 들어가지 마라. 문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범친문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예. 기자들한테 손혜원과 표창원을 같이 묶어서 문재인은 이런 사람들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한 건 뭐지? 이거 뭐지? 뭐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견제? 왜 무슨 견제? 대통령 되는 거 견제? 아니, 홍보 그건 위원장. 아닌 거 같고. 그럼 홍보에 누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자기 지인. 거기까지 하세요. 근데 소녀님도 범친문 아닙니까? 저는 그냥 친문이에요. 그냥 친문이에요? 범이라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청래 의원님 난 이거 좀 묻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대중성도 있고 그 자기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겁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당에서 범친문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해요? 우리 편에서 그런 얘기 할 때 가장 속상하지. 원포인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처절한 싸움이 내전입니다. 그리고요 아, 참 정치권의 내전은 참 대단하다. 네. 그리고요 예. 가장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입니다. 네. 이게 감정은 아니고요. 하여튼,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당 후보가 아니면 다른 당 후보는 경쟁자고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에요. 아니 이쪽 진영에서 지금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진영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문제에 쓰러뜨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 이적행위예요. 그래서 표창원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이 김종인을 가만둔다? 이것은 당의 기강 문제고요. 마치 이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우대하고 친일파를 청산해야지.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결단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 이대로 계속 당이 언제까지 아니 무슨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저때 왜 당이 왜 그럴까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저분한테는. 분란이 길지 않고 오히려- 그냥 조용조용 가자. 오히려 바라는 거 근데 왜 아니에요? 분란 갖고 표창원 난리래? 내가 표창원 갖고 윤리회래 어떻게 일만 대봐 가만히 있을 건가 진짜. 나는 도대체 우리 당의 사람들이 왜 표창원한테 그런 식으로 나서서 온갖 사람들이 나서서 그 난리를 치고 요새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뭐 표창원과 손혜원을 문캠프에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야. 우리 정원님 나 이 얘기 좀 해줘. 그 문 대표님이 대표되고 나서 비서 하나도 제대로 못 썼잖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나 그 김종인 대표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특보까지 다 썼어요. 네. 아무도 말 안 해. 근데 왜 문 대표 때는 자기 밑에서 수족같이 움직일 사람 하나 못 썼어요? 예. 자 그거는요. 대선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오히려 나도 역평등. 저도 아직 안 들어갔고 표창원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표창원하고 손혜원이 문캠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범친문계의 국회의원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했다고 기자가 아침에 오늘 저한테 준 거예요. 얘기했어요? 두 예. 기자가. 예. 두 신문사의 주요 일간지 기자가 저한테 범친문의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들을 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댓글에서 나오고 이러는 건 제가 안 봐요. 그거는 저는 신경 안 써. 왜냐면 그리고 손혜원 문캠프 들어가지 마라. 댓글도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들어가봐. 다 보긴 봐. 그건 작가님. 봐봐. 손혜원 문캠프 들어가지 마라. 그럼 나는 댓글에 달진 않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제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가로 닫고. 내 생각이죠.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표창원 의원이 지금 어디 문캠프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돌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울돌목 전사 정신이네. 잠깐만 들어봐봐. 표창원 야,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나.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우리 정찰바를 통해서 뭐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는 표창원 의원이나 저나 뭐 서로 들어온 경로나 이런 시기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세상 바꾸려고 들어온 아이, 사람들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 만든다고 들어왔다는 건 제가 그랬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대통령 선거에 몸을 던져서 저는 도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안 드셔도 저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그 도움이 되면 해야죠. 나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이제를 안 하는 거야. 자, 얼마나 멋있어. 손수 변호사 네. 발언 전에 발언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댔는데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결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프랑스의 볼테르 철학자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탄압하는 그 사람들과는 당신과 어깨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통합진보당 때 제가 한국의 볼테르가 되겠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랬는데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표창원 의원 같은 요구를 제가 현역 국회의원을 받았으면 전 좀 달라. 김종인 대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방금 지금 속보가 따끈따끈한 뭐라고 채널 A에서 왔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채널 A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서 16일 날 미넨 안보회에 참석한답니다. 그래서 독일로 갔다가 귀국한 뒤에 본인 거취 문제에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그때 하지 밝히겠다. 뭘 지금 얘기를 해 그걸.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탈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교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했는데 채널 A에서는 이 순교라는 말이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가는 거를 순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채널 A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원직 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 정도는 순결하고 생각하지 아, 않지. 그래요?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한테 탈당을 권유했다. 근데 안희정 지사 쪽은 지금 부인했어요. 김종인 대표 측도 아니라 그랬어요. 네, 부인하고 어쨌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름이 피가 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우리는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참아야 하느냐. 이제는 끝내야 될 때다. 고름을 짜내야 피가 맑아지고 새살이 차오른다. 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망설이면서 오랫동안 별로 왔다가 저도 한 얘기거든요. 표창원은 징계하고 그러니까 온갖 문재인 대표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우리 대통령 지지율 1위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당에 대한 해당